일단원이 함수의 극한 파트입니다. 일단원이 함수의 극한인데 얘가 수원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수원 과정에 나오는 부분과 그 다음에 미통 과정에 나오는 극한이거든. 극한이 수원의 마지막 부분에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정리를 먼저 좀 해봅시다. 부분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수열과 함수의 차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열은요, 얘는 수원 영역에 들어가 있고요, 함수는 미통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원의 마지막 단원에 보시면 수열의 극한이 있고요. 그게 끝나자마자 우리는 새롭게 미통을 시작하잖아요. 정규 과정에 의하면. 그럼 미통 들어오시면서 함수에 대한 극한을 배우시는 겁니다. 수열과 함수의 극한에 대한 비교를 좀 해보죠. 자, 보시면 수열의 극한은 그리고 함수의 극한은요, 얘를 보고 수열의 극한은 이산적 변량이라고 하고요. 이산적 변량. 얘는 연속적 변량. 쉽게 말해서 앞으로 이산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쓸 거거든요. 이산적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우리가 이산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야? 대답하기 유치해서 안 하고 있는 거지. 가족. 똑같은 말입니다. 떨어져 있다야. 맞죠? 떨어져 있는 가족이 이산 가족이잖아요. 수치들이 변량이라는 건 어떤 대입할 값들이잖아. 우리가 함수로 치자면 fx는 2x에서 x가 변량이었죠. 변에 가는 값인데 그 변에 가는 값들이 어떤 식이라고? 이산적이라고. 즉 똑똑똑 떨어져 있는 거야. 대표적인 사례, 이산적인 수의 대표적인 사례가 자연수입니다. 1, 2, 3, 4는 서로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뚝뚝뚝 떨어져 있다. 그런데 실수들을 모임하면 실수들끼리는 뭐하고 있어? 보이진 않지만 손에 손을 잡고 쭉 연결돼 있다. 즉 실수들의 모임을 점 찍어보면 뭐가 나와? 점이 아니라 수직선이 나옵니다. 맞죠? 그걸 보고 연속적이라고 합니다. 즉 함수는 그래프잖아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걸 배우잖아. 그래프로도 그리고 선으로도 그리고요, 점 찍어서도 표현합니다. 점을 찍고 많이 찍다 보면 선이 그려진다,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수열은 우리가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선생님이 특강식으로 해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무한등비급수할 때 A1, A2, A3에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즉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로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걔가 어디로 갑니까? 예를 들어서 해보자. 1, 2, 3, 4 어디로 가니? 무한대라는 놈으로 가지. 무한대야. 그치? 점점 커진다고. 얘는 1, 2, 3, 4가 아니야. 선생님 손 모양 봐봐. 이렇게 된대. 어디로 가니? 함수값. 무한대지. 똑같은 개념이야. 얘는 1, 2, 3, 4로 무한대로 가는 거고, 이렇게는 점점점 커져서 무한대로 가는 거야. 오케이? 다시 0, 0, 0, 0은 0으로 가는 거지. 0, 2다야. X축, Y축이 있는데 이렇게 간대. X축에 대해서 유리함수처럼 점근선이야. 얘 어디로 가냐고 있어? 0으로 가고 있는 거지, 함수값이. 0은 아니다. 그치? 0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고. 즉 함수의 극한은 그래프가 어디로 갑니까를 물어보는 거야. 우리 이번에 배우는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쓸 때는 이렇게 쓰죠. 리미트 lim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an은 이런 식이고요. 지금 우리가 배울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리미트 x가 뭐시기로 갈 때 얘는 fx 어떠한 함수식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얘는 뭘로 공부를 하냐면 그래프적 해석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프적 해석. 오케이? 단지 이거는 이거야. 얘의 뜻은 뭐냐면 A1, 얘 뜻은 A1 심표, A2 심표, A3 심표 쭉쭉쭉쭉쭉 해서 어디로 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얘는 예를 들어서 보자면 그래프가 이렇게 간대. 이렇게. 그러면 얘를 선생님이 y는 fx라고 주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리미트 제대로 써주시죠.
lim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fx는 이라고 쓰면 뭐가 되는 거야? 0 이렇게 쓰는 거야. 0으로 가까이 갑니다. 이런 식의 것들을 배우는 거야. 아시겠죠? 둘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하나 더 써드리자면 선생님 앞으로 리미트 이렇게 쓸 거거든? 그냥 lim이야. 리미트 어디로 수렴한다? 귀찮아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sin 파이 x라고 칩시다. 그렇죠? 그리고 리미트 파이 x가 아니죠. 파이 n입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sin 파이 x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의미하는 n은 자연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뭘 하세요라는 뜻이냐면 얘 의미는 이거다. sin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보래. 응? sin 파이, sin 2파이, sin 3파이. 얘네가 어디로 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얘는요 뭐라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가 아니야. 얘는 뭘 따지냐면 그래프를 따지시는 거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지? 파이 x 그래프는 뭐가 바뀌어? 최대 최소가 바뀌는 게 아니지. 주기가 바뀌지. 주기가 얼마입니까? 최대 최소는 1 마이너스 1이잖아. 주기가 얼마야? 주기가 2짜리지. 그럼 여기가 2지. 여기 1, 여기 3.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1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잘 봐. 위에 있는 것은요. 결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얘 얼마야? 사인 파이가 얼마야? 이거라고 쳐봐. 요거라고 치면 실제로 얘는 요거잖아. 그럼 사인 파이는 얼마가 돼? 0이지. 0. 맞아? 사인 파이는 0이야. 사인 2파이는 얼마야? 0. 얘도 0이고요. 얘도 0이고요. 얘도 0이야. 그럼 결국 0000은 어디 마지막 값도 누구겠어? 0이지. 얘는 0입니다. 그치?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 얘는요. 함수값이야. 함수값이 어디로 수렴합니까? 이 그림은 함수값이 점점 양의 무한대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어디로 가까이 가? 0으로 가까이 가. 얘는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x를 오른쪽으로 엄청 크게 보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슉슉슉슉 어떻게 돼? 특정 어떤 값으로 가는 게 아니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걸 보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진동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수원 파트에서 배웁니다. 진동이라고 해서 얘는 수렴하지 않아. 수렴 안 한다. 즉 우리가 어떤 특정 값으로 가는 걸 보고 수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즉 어떤 특정 값, 즉 리미트에 대한 극한값을 갖지 않는다. 극한값을 갖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번 단원에 비춰서 얘기합시다. 얘는 극한값을 갖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극한값이 뭔 말인지 알겠지? 어디로 보냈을 때 어디로 갑니까야. 오케이? 얘는 그렇게 되지 않아. 대표적으로 선생님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얘는 뭐라고? 얘는 수열의 극한이야. n이 1, 2, 3, 4. 얘는 뭐야? 실수 체계에서 어떻게 내가 말로 표현을 못하겠지만 무수히 많은 실수들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보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상황이 같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 배울 것은 그래프적 해석을 통한 어디로 갑니까? 결론으로. 오케이? 지워도 됩니까? 어우. 중요하다. 그래프. 우리 심리학 공부할 때는 매번 그래프 얘기 많이 했잖아. 그림 그려. 얘도요. 처음 공부하실 때는 그래프를 생활화하십시오. 자, 노트 필기 넓게 하십시오. 반쪽짜리 필기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넓게. 아니 지금까지 썼으면 냅두고. 선생님이 필기에 대한 거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한 적 없나?
하지만 이번 시험 대비 때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필기를 많이 하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필기 넓게 하십시오. 여백 빵빵하게 둬도 돼. 알았어? 수완하고 미통 기본은 무조건 너네 2년 동안 공부할 노트야. 이 노트 한 권 제대로 공부해, 제대로 만들라고. 내가 장담컨대 제대로 필기하시고 제대로 예제 정리하시고 기출문제 정리하시면 정석이든 뭐든 어떤 문제집보다 훨씬 좋은 개념서 된다. 남학생들 시커멓게 하지 말고. 알았어? 꼴배기 식은 노트가 되면 노트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말 뭔지 아시죠? 노트 필기는 널찍널찍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백 좀 생기면 어때? 여백 만들어놔. 여백에 대한 얘기는 늘 하잖아요. 여백은 뭐에 쓸모없는 거야? 나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이 빼먹는 개념 거의 없이 다 채워드리겠지만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이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 개념에 대한 좋은 예제가 만약에 올해 뭐 고3의 3월 모의고사에서 나왔어. 너무 문제가 좋대. 내가 판단을 못해도 선생님이 해줄 거 아닙니까? 야, 올해 3월 모의고사 이 문제 정말 좋았거든? 이라고 얘기하면 그 문제 단원에다가 빈여백에다 쓰는 거야. 2013 3월 B형. 우리는 A형 주로 보겠지만 뭐 B형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죠.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몇 번, 10번 딱 써놓고 문제 정리해놓는 거야. 그리고 답만 딱 적어놓는 거지. 답, 뭐 파이 이렇게. 이해되지? 이렇게를 쌓아가는 거야. 너네 노트 필기를 이번에 한 번 하고 끝내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뭐라 했던 학생들 아마 기억하실 거야. 선생님이랑 같이 심나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심나 노트 필기 진짜 열심히 해드렸거든요. 시험 대비하면서 노트 안 갖고 다녀. 꼭 물어봐. 맨날 뭐 공식이 뭐예요? 선생님 뭐는 뭐 했어요? 해줬잖아. 노트 찾아봐도 안 갖고 왔는데요. 노트 필기 왜 하는 거야? 그죠? 시간 아깝게. 노트 안 볼 거면 내가 그냥 얘기할게. 딱 까놓고 내가 필기 안 한다고 뭐라 하지 않을게. 어차피 니네 다 마이너스로 돌아갈 거니까. 노트 필기 안 하실 거면 안 볼 거면 아예 하지 말고 수업만 빡세게 들어. 머릿속은 노트 필기 하라고. 알았어? 그 정도로 노트 필기 중요하니까 제대로 이용하시려면 빡세게. 알았어? 너네 고2이기 때문에 선생님 잔소리 지겹도록 할 거야. 응? 저 새끼가 미쳤나 왜 저러지 막 이럴 정도로. 응? 아 씨발 수업이나 하지 마. 이럴 정도로 잔소리 엄청 많이 할 거야. 응? 제대로 해. 자, 두 번째. 함수의 극한 부분에 가시면 선생님 먼저 정의에 대해서 내려드릴게요. 함수의 극한에 정의가 있습니다. 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리미트 x가 예를 들어서 뭐 무한대로 갈 때 뭐라고 할까? 무한대로 갔을 때 fx 무한대로 딱 정리하지 말고 여기 칸은요 무한대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 값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 a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fx는 어떤 알파로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갖는 어떤 함수에서 우리는 그래프 못 그리는 그래프들도 꽤 생기거든요. 그런데 웬만해선 문과 영역에서는 대부분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이과생들은 초월함수라고 해서 그림 그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애들이 나와.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림 그릴 수 있거든. 얘에 대해서 x가 a로 갈 때 어떤 특정 값을 갖는다야. 얘는 알파라는 거 어떤 값을 갖는다야. 우리 아까 요 밑에 적어드린 거 내가 위아래로 커지고 작아져서 어떤 특정 값을 갖지 않았지. 이렇게 쓴다는 건 특정 값을 갖는다. 즉 수렴한다. 또는 극한값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런데 이게 정의인데 이렇게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바로 그 조건이 뭐냐면 리미트 이 두 개를 만족하셔야 됩니다. x가 fx는 알파 리미트 x가 fx는 알파. 네, 여기도 a고요. 여기도 a인데요. 우리가 주로 뭐라고 쓰냐면 여기 뒤에다가 플러스 0, 마이너스 0 이런 식으로 써요. 무슨 뜻을 갖냐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드릴게요. 잘 봐. 얘도 알파로 갈 때 비로소 우린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 어떤 그래프가 fx라는 그래프가
무리함수, 즉 쌍곡선 그래프를 그린다고 합시다. 이렇게. 얘가 y는 fx입니다. 여기 1일 때 1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얘에 대해서 리미트 fx, 즉 x가 1로 갈 때 얘는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니를 요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 뭘 보시냐면 리미트 x에 대한 1 플러스 0과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0 이러한 fx들을 둘을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둘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얘기가 뭐냐면 얘는요 1의 오른쪽이고 이 0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있는 이 0을 무한소라는 표현을 해요. 무한소라는 건 무한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잖아요. 무한소니까 뭐해? 어마어마하게 작은 값이야. 즉 엄청 어딘가에서 1로 간대. x가 1로 갑니다. x가 1로 가는데 플러스 0이라는 건 엄청 작은 뭔가를 더했대. 즉 이렇게 생각하면 돼. 1 플러스는 뭐냐면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극한. 그래서 얘를 보고 얘는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좌극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플러스는 그 값에 대한 오른쪽에서 오는 애, 마이너스는 그 값에 대해서 왼쪽에서부터 다가오는 애야. 자,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이 파란색은요 리미트 fx 그래프에서 x가 1의 오른쪽에서부터 1로 다가오는 거야. 즉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 오른쪽에서부터 1 가까이 오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함수값이 얼마로 가까이 가? 아니지. 얘는 0으로 갈 때가 무한대야.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fx가 x가 0의 오른쪽으로 갈 때가 무한대로 가는 거고 얘는 1까지 간다니까? 1로 가까이 간다고. 1로.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높이 얼마? 함수값 얼마? 1로 가는 거야. 이해되니? 얘 1로 가는 거야. 1. 빨간색으로 내가 여기 높이를 놓을게. 얘는 x가 1로 가는데 어디에서? 왼쪽에서부터 다가오는 놈이야. 그럼 왼쪽에서부터 쭉 해서 오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다가오거든. 함수값 1이라는 x값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때의 함수값은 어디로 온다? 1로 온다고. 1로. 야, 여기에 있는 이 1은 얘를 얘기하는 거야. 함수값 1. 따라서 얘네 둘이 같음으로 얘는 1 이렇게 됩니다. 즉 결론은 뭐야? 우리가 극한값을 갖기 위해서 따라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똑같아야 돼. 왼쪽에서 오는 놈, 오른쪽에서 오는 놈이 같아야 됩니다. 얘를 1번이라고 쓸까요? 2번 하나만 더 보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대한 fx 선생님 설명이 빠르거나 필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을 좀 잘 못 듣게 되실 때는 꼭 얘기하십시오. 기다려달라고. 다 된 사람들은 2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선생님이 방학 동안 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동영상 촬영을 다 할 겁니다. 다
더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 더 하시고 싶으시고 만약에 개념 노트를 읽어봤더니 잘 이해 안 돼서 현장 강의를 다시 듣고 싶으시면 얘기하십시오. 항상 들을 수 있게 선생님이 준비해 놓을 거니까. 선생님이 생략하는 기호도 얘기를 드릴게요. 보통 선생님은 편하게 이렇게 쓸 겁니다. 0 플러스 0 마이너스만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그지? 보통 그렇게 시험 문제에서는 안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뭐라고 생각하는지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어디에서 다가오는 놈이야? 오른쪽에서부터 0으로. 얘는 왼쪽에서부터 0으로야. 됐어? 그럼 이거 볼까요? 이 그래프에서 따져보십시오. 0으로 가까이 갑니다만 오른쪽에서 0으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함수값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거죠. 오케이? 오른쪽에서부터 0이라는 값으로 x값이 가까워 올수록 함수값은 계속 끝없이 증가하지. 그럼 얘를 보고 뭐라 그래? 플러스 무한대라고 하지. 맞죠? 왼쪽에서 0 가까이 오면 어디로 가? 함수값이? 왼쪽에서 0 가까이 와봐. 왼쪽에서 0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내려가잖아. 끝없이 내려가지.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얘기한다. 즉 얘네들은 같다 다르다?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다. 앞으로 보십니다. fx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일 때 리미트 fx에 대한 1로 가까이 갈 때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십시오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입에 영향을 끼쳐도 되거든. 대입해봐도 되긴 되는데 문제는 얘는 측정기가 덜 끝난 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얘는 x값은 뭐가 될 수 없다? 1 아닌 모든 실수가 뭐야? 정의역이 된다. 그죠? 따라서 얘는 뭐 하자고? 그래프 그립시다. 얘를 그래프 그리시면요 우린 이렇게 쓰죠. fx는 얘 위에 거 인수분해하면서 약분약분 되는 거 아시죠? 그럼 얼마 남습니까? x 플러스 1만 남고요. 당연히 적으셔야 되는 건 x는 뭐는 안 된다? 1 안 돼 이거지. 그럼 우리가 얘를 그래프 그리시면 얘는 이렇게지. 그런데 1이라는 값에서 빵꾸 뚫린다. 맞죠? 이게 정확한 y는 fx입니다. y는 fx 그래프에서 우리한테 물어본 것은 뭡니까? 1로 가까이 갈 때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따진다?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와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에 대한 fx 값의 좌극한과 우극한 값을 따집니다. 그러면 우극한은요 1로 가까이 갈 때입니다. 그 다음에 좌극한은 왼쪽에서 1로 가까이 갈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실제로 함수값은 없는 거지.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어쨌건 이 위치는 2잖아요. 그럼 우리가 2다 라고 얘기를 못해도 2로 가까이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즉 빵꾸 뚫린 거랑은 관련이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즉 좌극한도요, 아니 우극한도요 오른쪽에서 오는 값도
2로 가지는 않지만 2일 수는 없지만 2로 가까이 갑니다. 따라서 리미트라는 극한은 가까이 갑니다와 간다, 이다를 동시에 갖고 있다. 즉 얘가 이야. 이거 좀 이따 다음 문제로 얘를 아예 들어드릴게요. 자, 얘도 2로 가까이 갑니다. 그쵸? 2는 아니지만 2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2다. 즉 얘네 둘 똑같다? 따라서 결론입니다. 어려우면 얘기하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하십시오. 꼭. 다음 얘기 보시면요. 얘는 우극한 리미트 x가 2 플러스의 우극한 fx는 뭡니까? 2죠. 그치? 마찬가지 좌극한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에 대한 아니 3이란다. 2 마이너스에 대한 fx는 마찬가지 3입니다. 여기가 3이지? 이렇게 되죠. 오케이? 따라서 얘는 뭡니까? 3입니다. 두 문제의 차이점은요. 이런 걸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얘는 이것들은 2로 가까워진다고. 그죠? 얘네들의 의미는 뭡니까? 얘네들의 의미는 2이다야. 말뜻 이해해? 즉 극한값이라는 건 그 값이어도 되고 글로 가까이 가도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것 또한 수열에서도 쓰입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얘기했어. 제발 필기 딱딱 붙여서 좁게 하지 마. 그럼 나중에 후회한다. 선생님 가끔 문제 풀다 보면 이 문제 어디 개념 어디랑 어디 사이에 거기에다가 좀 써라고 하면 쓸 데가 없어서 막 포스트잇 붙이고 뭐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얇게 넓게 써도 돼. 대표적인 사례 그런 거 있잖아요. 필기 예쁘게 하다 보면 여기 이렇게 여백 남아서 선생님 다음 개념은 얼마나 되나요? 여기 다 채워 넣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뭐 하면 돼? 긴가민가하고 조금 여유가 있는데 좀 뭔가 껄쩍지근해.
막 쓰다가 막 한 줄 두 줄 넘어가는 거 진짜 짜증나잖아. 그냥 넘어가서 써. 알았어? 비워놓고 쓰면 되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 노트 보여드리면 선생님 노트도 그래요. 막 이렇게 막 뻥 뚫려 있어. 선생님도 그렇거든. 너네한테 좋은 예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비워놓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노트가 좀 빼곡하거든? 근데 처음 선생님 노트 필기할 때 빼곡했던 게 아니라 선생님도 막 기출문제들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채워진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요. 자, 얘 보시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에 대하여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는 놈이 베타로 각각 수렴한다라고 하자.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이것 1대입니다. 양쪽 애들이 각각 수렴했을 때 정리 첫 번째가 뭐냐면 리미트 자체에다가 k 배열해 주는 겁니다. 함수값에다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에 대한 k배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정리해도 되냐면 k가 밖으로 빠져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k배에 대한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다 이렇게 정리해. 따라서 결론은 뭐가 됩니까? k 곱하기 알파 이렇게 됩니다. k 알파라는 극한값을 갖습니다.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gx에 대한 연산입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알파와 베타에 대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하여 다 뜯었을 수 있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 즉, 뭐 f가 1로 가고 g가 2로 간대. 그러면 얘네 둘이 연산한 그 자체의 극한값은 이라고 물어보면 뜯어서 얘도 1로 가고 얘도 2로 가니까 더하기든 빼기든 곱하기든 나누기든 하시면 된다고. 결론에서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결론을 쓰시면 되고 단 나눗셈을 하실 때는 나눗셈 단 조건은 당연히 늘 따라나누죠. 이것은 뭐가 아닐 때 쓰셔야 됩니까? 이것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는 놈이 뭐면 안 되는 거야? 0으로 가면 안 되겠지. 나눠주는 놈이니까. 그죠? 이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딴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제만 쓰면 이 개념은 끝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풀어보시면 다음 문제 봐봐. 얘는 위에 거 fx, 밑에 거 gx라고 생각하시면 fx와 gx를 뭐 하는 꼴입니까? 나누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쪼개도 좋다. 쪼개서 이렇게 써도 좋다. 리미트 x가 2로 간다. x제곱에 플러스 1에서 리미트 x가 2로 간다. x 플러스 1에서 또 이 안에서는 얘가 fx, 얘가 gx처럼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또 뜯어 써도 돼. 왜? 합은 뜯어 써도 좋다며. 그죠? 그러니까 합 자체도 뜯어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이렇게 계산하는 바보들은 없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야. x가 2로 갈 때 x제곱의 플러스 리미트 x가 2로 갈 때에 대한 1 리미트 x가 2로 갈 때에 대한 x의 플러스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1 이렇게가 된다고. 따라서 머릿속으로 그려봐. 얘 이차함수지. 원점에서 꼭지점을 갖는 이러한 이차함수에서 x값이 2에 대한 좌극함과 우극함은 동시에 어느 한 점으로 가지. 그 한 점이 함수값이 얼마야? 4지 4. 맞죠? 2일 때 4. 4. 얘는 방금 우리 보여드렸던 예제 두 번째 거였죠? 좀 전에 한 거. 1이야 1. 1에서 2에서의 극한값은 좌우 다 1에 있잖아. 얘는 직선에서 2일 때 위아래 다 한 점으로 모이지? 얼마로? 2로 모여. 여기는 1일 때 마찬가지 1. 따라서 답은 5분의 3이다. 쉽게 얘기 드리자면 뭐랑 약간 비슷해? 대입의 과정이랑 비슷하다. 무조건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만 수렴할 때는 대입도 된다. 맞아? 그냥 대입하면 돼. 대입하시면 4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3이니까 5분의 3이야. 맞죠? 안 될 때도 있지만 될 때도 있는 겁니다. 많은 문제들에서 대입이 허용됩니다. 이제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해 나가시면서 아 하면 안 돼와 해도 돼를 판단을 하시면 돼요. 리미트 이름 뭐야? 아까 리미트 3 했잖아. 예제 2 어디 갔어? 예제 이거 맞지? 야 이거 뭐가 헷갈려? fx는 1, fx는 x, fx는 x제곱, fx는 1 같은 거야. fx는 1이면 이 그래프잖아 이거. 그런데 x가 2로 갈 때 여기 1 좌악한 우극한 다 어디로 오는 거야? 함수값 1로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1랑이야.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단순 계산 문제들을 좀 하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정말 수능적 해석, 즉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한 이해를 위한 개념을 하셨고요. 이제 내신에서 100% 출제되고 하는 단순한 계산 방법들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죠. 이건 계산 방법을 외우시는 겁니다. 얘는 선생님이 총 4가지 알려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로 0분의 0꼴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응꼴이라고 하죠. 진짜입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푸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선생님이 간혹 그런 거 할거예요. 수업 보고 새끼야 응꼴로 풀어 라고 하면 이 꼴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응꼴 같은 경우에는 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분수식과 즉 무리식과 무리식 케이스가 있어요. 식 자체가. 분수식은요. 분모와 분자를 인수분해합니다. 그래서 약분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럼 대부분 얘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에 의해서 뭘 수렴한다 또는 극한값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당연히 안 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게 안 됐을 때는. 그 다음에 무리식 같은 경우에는 분모의 유리화를 합니다. 먼저 유리화를 통해 또 약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최종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약분이 뭐냐면
0이 되는 값입니다. 이 표현도 선생님이 얘기 드릴게요. 0 되는 값. 얘 속에서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자, 헷갈리는 친구들은 일단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1 대입 한번 해봐라. 우리 아까 선생님이 보여드린 쉬웠던 예제는 대입하면 결론이 똑같았지. 대입하면 돼. 그런데 대입을 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 제곱이고 플러스 3 마이너스 4니까 0이고요. 1 빼기 1이니까 0입니다. 즉 대입했을 때 분모 0, 분자 0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제목을 붙인 거야? 0분의 0꼴, 음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지? 대입하니까 0 나오고 0 나와. 그럴 땐 뭘 한다?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요. 대부분 문제가 다 어떻게 된다? 분모 분자가 인수분해 되고요. 그래서 약분이 가능해집니다. 즉,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인수분해 하시면 x에 x-1이고요. 안 봐도 뻔해. 얘는 반드시 뭘 갖고 있어야 돼? x-1을 갖고 있어.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4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러면 약분하라 그랬지. 그런데 선생님이 약분이라고 써놓고 밑에 노란색 뭐라고 써놨어? 0 되는 값인데 약분되는 애들이 누구야? 1 대입했을 때 뭐 되는 애들이었어? 0 되는 애들이었지. 그 0 되는 값이 그 의미야. 하고 났더니 x 플러스 4분의 x 남았죠? 그 다음에 뭐 하자? 그냥 갖다 대입하자고. 쪼개서 하는 거야. 리미트 뭐시기 리미트 뭐시기. 그죠? 따라서 최종 결론은 대입했더니 5분의 1이더라. 이제 두 번째.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시면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부정형의 계산 법칙이라는 이 문제 개념들 굉장히 쉽습니다. 나중에 되면 딱 보면 답 나와. 쉬워. 자, 다음 거 보죠. 얘도요. 일단 대입해보시면 뭐가 됩니까? 루트 1이니까 1-1 0이고요. 위에 대입했더니 루트 2 빼기 루트입니다. 즉 0입니다. 그러면 뭘 하자고? 유리화하자고. 우리 고1에 배우던 유리화는 앞에 뭘 생략하고 얘기했지? 뭐의 유리화였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2 곱해서 분모가 현재는 분모가 뭐야? 무리수지. 사막화 이렇게 하잖아. 사막으로 바뀌는 거. 그치? 분모를 뭘로 바꾸자고? 유리수로 바꾸자고. 분모의 유리화였는데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짓거리도 하자고. 우리는 고1 때는 얘를 정리를 해놨는데 얘 필요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야, 왜 굳이 이걸 이렇게 고쳐? 예뻐도 얘가 더 예쁘지 않냐? 깔끔하고? 근데 왜 이렇게 고쳐? 그냥 내가 하나 그냥 짚고 넘어가자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본이잖아. 통분해서 연산하기 편하게. 그럼 얘는 안 해도 편하잖아요. 그쵸? 얘를 하는 목적은 근사값을 찾기 편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루트 2가 얼마인지 알지? 약 얼마지? 1.4xx지? 분의 1은 약 얼마야? 이렇다니까? 얘는 2분의 1.4xx지? 약 얼마야? 그래 0.7xx 아니야. 이해되지? 그러한 필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켰던 거야. 그냥 교과서에 나오니까 선생님이 하라니까 선생님 유리 안 하면 틀려요? 뭐 이런 거나 물어보고. 아무튼 우리 고등학교 2학년 과정부터는 뭐도 하나? 분모의 유리화도 하지만 분자의 유리화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얘 같은 케이스는 동시에 유리화 한번 해보자. 무슨 말이냐면 동시에 하고 싶다고. 동시에. 난 이거 날리고 싶어. 그럼 우리가 여기다 얼마 곱하지? 루트 x에
플러스 1 곱하지. 그럼 여기다 곱했으니까 여기다도 곱하셔야죠. 이렇게 말이? 선생님 그냥 바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만 하시면 또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또 합니다. 난 이거 날리고 싶다? 그럼 얘한테다가 뭘 곱해야 돼? 루트 x에 루트 x 플러스 1에 플러스 루트 2를 곱하셔야죠. 위에다 곱했으니까 아래쪽에도 곱하셔야죠. 얘 대신 뭔 뜻인지 동시에 내가 진행한 것 뿐이다. 자 정리해보자. 오레미트 x가 1로 갈 때 밑에 있는 놈은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놈 정리하시면 얘 앞에 거 먼저 정리할까요? 얘 먼저 씁시다. 루트 x의 플러스 1과 뒤에 거 정리하시면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x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됐습니까? 얘도 어떻게 됩니까? 약분이 가능해집니다. 동시에 약분된 애들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나? 대입했을 때 0으로 만들어지는 값들이 사라진 겁니다. 따라서 최종 대입이죠. 따라서 1 대입했더니 루트 2에 플러스 루트 2 분의 1 대입했더니 2. 즉 루트 2분의 1. 유리화하자면 2분의 루트 2. 이렇게 정리합니다. 유형이 더 있는데 일단 다음 수업 수1 과정을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따로 숙제 없습니다. 내가 오늘 설명을 한다고 했지만 뭐 교재를 펴보시면 뭐 한 2쪽 정도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하고 내가 장기 기준 하느라 짜증을 봤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제발 지각하지 마시고 아셨죠? 이런 장기를 끄고 있지.